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김종철 소장의 시장 한수 시간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장이 그렇습니까? 네, 오늘 장이 좀 부진한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오늘 발생됐죠. 사실 방송에서 저희 나라 흐름의 모양이 가장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미국이나 일본과는 물론이고요. 헝다의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더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질문 잠깐 답하기 전에 왜 그럼 얘가 부담스러운가라는 건데요. 여기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FOMC 회의 이후에 처음에는 역시 제롬 파웰이 비둘기파적인 반응했다 이런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 그 안을 보면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바로 미국의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의 급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2020년 3월 달에 이 장을 얘기하면서 이 장이 최소한 테이퍼링이 되기 전까지 이 장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테이퍼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테이퍼링이 나온다고 해서 이 장의 모양이 꺾이진 않지만 미국은 그래도 테이퍼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아도 계속 주가가 단계별로 우상향이에요. 마치 우리가 올라가는 계단 걷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행히 전저점을 지켜주지만은 굉장히 혼자항사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볼게요. 왜 어제 저희가 제일 나쁘다고 했는지 그리고 현재 중요한 것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은 빼놓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보시면요. 얘들은 중방, 우리 이 밑에 급락을 줬을 때 얘는 중방 패턴, 중방은 골드 대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여기 대들 줬지만 직전 저점이고 골드 줬지만 직전 고점인데요. 얘는 그래도 배열이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매매를 분석할 때 이동평균선은 보통 기울기 기법을 많이 써요. 기울기가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위로 나가고요. 하향하면 내려가거든요. 근데 사실 기울기보다 더 무서운 일을 갖고 있는 것이 별입니다. 그 별이 문제거든요. 여기 보시면 눈을 보시기에도 빨간과 녹색이 정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이게 역별되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게 인공샷에서 파랗게 둘러싸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올라갈 때 이 바깥을 둘러싸고 이 기운이 소위 남풍, 밑에서 보는 남풍이듯이 얘가 빨간 색깔인데 얘가 위에서부터 파란 색깔인데 문제는 역별 투탑이라고 합니다. 배열이 역별인데 오일서의 쌍봉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이미 주가가 빠지기 전에 어제 모양을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주가가 안 좋다. 특히 코스닥을 보시면요. 이 실이 이렇게 어제까지는 괜찮았겠죠. 그죠? 근데 얘가 오늘 밑을 가면서 얘가 크게 내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꿀팁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거든요. 얘가 오늘 특히 대응하기 좋았던 것은 뭐냐면 30분 단위상 볼게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매매할 때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 많이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은 최소한 30분 뭘 끼고 봐야 된다 그랬는데 30분 단위상 얘가 음봉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방송 보시는 주린 여러분들은 뭘 많이 보느냐? 보통 예측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따라서 뭐 헝다 문제. 근데 헝다 문제는요. 뉴스겠지만 이 시장의 프라이머리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장에서 만약에 헝다 문제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지면 헝다가 이에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니까 다시 올라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헝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프라이머리키는 역시 금융정책이에요. 이 금융정책에 따라서 얼마나 금융을 지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따라주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이 금융정책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살아남으려면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0월 중순까지 지금의 장세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 때문에 절대 작년엔 바이오를 흘리지만 올해는 미통령에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 그럼 이제 역시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이 장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여기 저점이에요. 여기를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얘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저점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렇게 점집에서 점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얘가 모양은 역별이니까 얘는 올라갈 때마다 당분간은 올라갈 때마다는 지수 순마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당분간은 지수 상승가 아니라
종목장에서다. 그렇지만 종목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분위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잠깐 언제까지 10월 중순까지 변곡이 워낙 많아요. 지금 뭐 부채한대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10월 중순 나오는 3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변수에 따라 주가는 얼마든지 요동치니까 당번은 지상으로는 좀 조심하시고요.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테마주 중심으로 해서는 선별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테마주 말씀 좀 드릴게요. OCI, 가스공사, 그다음에 조조만은 좀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KPX 이렇게 세 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OCI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너무나 익숙한 종목이죠. 우리가 친환경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오늘은 조정받고 있지만 2차 전지 섹터나 이런 종목들도 여기에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OCI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조금 더 다른 때보다 조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한국가스공사 이건 새로이 우리가 이제 멀티플을 새로 대접받는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신사업을 했을 때 그걸 시장에서 얼마나 적응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이 수소 관련된 이런 재료 내용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멀티플을 새로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여름에 냉방 때문에도 천연가스 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냉방보다는 겨울에 온방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긴 차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타격도가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들이. 하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이랑 다르게 정별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긴 차원에서 긍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당분간 종합은 누차했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보다도 더 나쁩니다.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저점 지지하는가 여부를 보시는데 당분간 리저갈 때마다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옵션의 양면서 같은 거 배워보시면 참 좋습니다.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 종목은 여전히 테마 종목을 중심해서는 여전히 수완매가 이루어진다. 세상을 바꾸는 종목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